네, 24년도 3학년 1학기 상국어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시험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앞쪽에는 좀 쉬운 문제들이고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쉬워요. 맨 뒤에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풀만 합니다. 자, 9번부터 보면은 3명의 친구가 사진관에서 2종류의 머리띠와 3종류의 선글라스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고른다. 그러니까 머리띠도 하나 고를 거고 선글라스도 하나 고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서로 다른 3명이 서로 다른 2종류의 머리띠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이 2가지씩 있죠. 머리띠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3번 하는 거니까 요게 머리띠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중복 순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다른 머리띠 중에 고르는 거니까요.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죠. 3종류의 선글라스가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3번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선글라스를 고르는 방법의 숫자가 요만큼 있을 거고 둘 다 골라야 되죠. 머리띠도 골라야 되고 선글라스도 골라야 되니까 이것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니까 6의 3제곱이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비상이와 상상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각각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요렇대요. 근데 우리는 비상이가 상상이에게 이겼을 경우를 찾고 싶어요. 그거를 밑에 깔아놓고 그 중에 바위로 이겼을 확률은 이걸 찾고 싶으니까 우선은 이 표에다가 우리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어떤 표시를 해놓을 거냐면 비상이가 이기는 경우. 자, 비상이가 만약에 가위를 냈어요. 그럼 비상이가 이겨야 되니까 상상이는 보를 냈겠죠. 요렇게 내면은 비상이가 이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상이가 바위를 냈어요. 그러면 상상이가 져야 되니까 상상이는 가위를 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상이가 보를 냈다면 상상이는 바위를 내가지고 진다. 지금 요 같은 색깔끼리 만나야 비상이가 이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분모에다가 비상이가 이길 확률을 깔 거잖아요. 비상이가 이길 확률. 비상이가 요거 내고 상상이가 요거 내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자, 요거 비상이가 이길 확률이죠. 또 비상이가 요거 상상이가 요거. 그럼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거 역시 비상이가 이길 확률이고 그 다음에 비상이가 요거 상상이가 요거 내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지금 쓴 것들은 모두 다 자, 분모에 쓴 것들은 어찌됐건 비상이가 이길 확률입니다. 그럼 그때 바위로 이겼을 확률 그랬으니까 바위, 비상이가 바위를 냈죠. 그럼 비상이가 바위를 낸 거니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비상이가 바위를 내서 이겼다 그랬으니까 요거와 요거가 곱해진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요것만 분자에다가 딱 올려주시면 요것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싹 다 그냥 곱하기 20을 해버릴게요. 곱하기 20 요렇게. 그러면은 분모가 자 요거는 10분의 2였으니까 4가 되겠고요. 요거 20분의 1이었으니까 1이 되겠고요. 요거 이런 거 똑같죠?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1이 되니까 9분의 1이 요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사이언스라는 8개의 알파벳을 나열을 하는데 모든 모음이 이웃하는 방법. 그럼 모음, 자음을 구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모음이 누가 있냐면 I하고 E하고 E가 있고요. 자음은 S, C, N, C 이렇게 하나 빠졌나요? S, C, N, C, S, C 애초에 7글자였군요. 네, 7개입니다. 여기 다 쓴 거고요. 근데 모든 모음이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얘네 셋이 일단 묶여가지고 하나 취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이긴 한데 그 5가지 중에서 C 2개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요거 2팩으로 한번 나눠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다가 이제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의 순서 정하는 방법을 곱하잖아요. 원래는 3개를 이웃하게 하면 3팩을 곱하지만 지금은 그 이웃한 애들 중에도 이 2가 똑같기 때문에
묶여진 애들끼리 배열하는 방법의 숫자도 이렇게 이 팩으로 한번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거는 60이 되겠고 뒤에 거는 3이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3번 180이 되겠네요. 네, 1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여사건 문제죠. 그쵸? 여사건. 자, 3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르는데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 상황에 반대가 되는 상황을 따져보면 되겠죠. 이 상황의 반대면은 불량품이 1개도 안 나왔다. 그러면 모두 정상품만 나왔다.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의 반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제품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정상품만 나온 거니까 정상품이 7개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2개를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요 계산하면은 분모는 45분의 요거는 21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은 15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이거 전체를 1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15분의 8,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503번째 숫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작은 숫자부터 따져봐야 되니까 우리는 한 자리 숫자, 그 다음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 이렇게 따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한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는 그냥 한 칸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0은 못 넣으니까요. 1, 2, 3, 4, 5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5가지가 되겠고요. 2자리 자연수는 자, 자리가 2자리가 됐고 요 앞에는 1, 2, 3, 4, 5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요. 뒤에는 0도 쓸 수 있으니까 0부터 5까지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6 해가지고 30가지가 2자리 자연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자리 자연수는 자, 칸이 3칸이고 여기 5가지, 여기 6가지, 여기 6가지니까 이렇게 돼서 180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215개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4자리 자연수를 생각을 해보면 4자리 자연수는 4자리가 이렇게 깔리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이거는 이제 100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503번째 숫자라고 하는 건 이 4자리 자연수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4자리 자연수 한꺼번에 다 합치지 마시고 좀 세분화를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세분화 시킬 거냐면 4자리 자연수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들은 맨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애들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1로 시작하는 4자리 자연수는 몇 개 있느냐? 6 곱하기 6 곱하기 6만큼 있을 겁니다. 그러면 216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을 합치면은 아까 여기까지가 215였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431개입니다. 자, 많이 접근했죠. 503번째 걸 구할 거니까. 그러면 더 세분화 시킬게요. 그 다음에는 자, 이제 2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2로 시작하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앞쪽에 오는 애들은 여기가 0카드인 애들이 가장 앞쪽에 오겠죠. 0카드인 애들. 그쵸? 그러면은 이 0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요 자리에 6가지, 요 자리에 6가지니까 이게 36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0으로 시작한 애들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1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것도 역시 여기다 6개, 여기다 6개 해서 이것도 36개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를 더해보면 이게 72니까요. 여기다 더하면 이게 딱 503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요 마지막에 생각했던 이 1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숫자 배열. 그러니까 이 1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니까 2155가 되겠죠. 그쵸? 그 녀석이 바로 처음부터 쭉 세면은 503번째 숫자가 되는 겁니다. 2154번이 답이네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x제곱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얘를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항 중에 2차 항 x제곱 그리고 x분의 1 요 두 항의 개수를 찾아보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5번을 곱할 거니까 몇 번을 곱해야 x제곱항이 나올까? 이 정도 머릿속으로 뭐 따져보면 되죠. 뭐 굳이 뭐 식으로 세우지 않아도. 자, 만약에 앞에 것만 5번 뽑으면 x의 5차항이 나올 거고 앞에 거를 4번 뽑고 요거를 1번 뽑으면 x 4제곱에다가 x제곱분의 1이 하나 추가되면서 요렇게 뽑았을 때 2차 항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우린 뒤에 거를 기준으로 앞에 조합을 붙이니까 5C1로 시작하면 되겠죠? 5C1에 앞에 x의 4제곱, 뒤에 있는 x제곱분의 2의 1제곱. 자, 이렇게 써보면 정리하면 10x제곱 이렇게 생기는 2차 항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가 10이라고 구한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줄여서 요걸 3번, 요거를 2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요게 x 세제곱이 되고 요거는 x 4제곱 분의 1이 되니까 약분되면 또 요게 나오겠네요. 그죠? x분의 1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5c2에 x의 세제곱, x제곱분의 2의 제곱 요거 한 번 더 전개하면 되겠죠. 그럼 앞에 10, 그 다음에 여기는 4니까 40하고 x분의 1 요렇게 생길 겁니다. 따라서 b값은 40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a 플러스 b는 5번, 50이 답이네요.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길 확률이 0.6인 야구팀이 홈런을 친 날 이길 확률이 0.75예요. 자, 근데 평소 이 야구팀이 홈런을 칠 확률이 0.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이 팀이 경기에서 이긴 날 홈런을 쳤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어보면 결국 이게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P 이겼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을 때 그때 홈런을 쳤을 확률은 이런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P 승리 분의 P 홈런 교집합 승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다가는 이 팀이 이길 확률을 깔아줘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거고 0.6 요걸 깔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홈런을 쳤고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팀이 홈런을 칠 확률이 0.2라 그랬고 홈런을 친 날 이길 확률이 0.75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0.2에다가 0.75를 곱해주면 그럼 이게 바로 홈런을 쳤고 홈런을 쳤을 때 이길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0.6분의 분자가 이게 0.15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60분의 15니까 4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평소에 풀던 문제보다 약간 좀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요거 홈런을 치고 승리를 한다 요 부분을 0.75와 0.1을 곱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8명의 친구가 원형 탁자에 앉을 때 특정한 두 친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 이렇게 두 명이 딱 그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특정한 두 친구가 떨어져 앉을 경우의 수는 그랬으니까 일단 이 A, B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있죠? 나머지 6명을 먼저 원탁에다가 깔면 됩니다. 그러면 원순열이니까 5팩토리얼이고요. 그러면 원탁에 6명이 앉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겠죠. 그럼 이렇게 6명이 앉으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빈틈이 사이가 6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6개 공간에다가 아까 떨어져 앉혀야 되는 2명, 이 2명을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6P2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친구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친구를 넣어주는 것은 6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원순열과 상관이 없어요. 이미 6개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120 곱하기 30이 돼가지고 답은 3601번이 되겠네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앞쪽에 그 조건부 여사건 문제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A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진 문제죠. 우선 이것도 적어도 한 개가 호두 초콜릿이다 그랬으니까 요걸 읽어보면 이거의 반대가 모두,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가 호두다의 반대는 호두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모두 아몬드 이거죠. 그럼 모두 아몬드 1 확률이 지금 자 28분의 17을 1에서 뺀 거, 그러니까 요 확률을 1에서 빼면 그게 28분의 17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아몬드가 뽑힐 확률이 28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요 28분의 11 요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초콜릿이 총 몇 개가 있느냐? 12 플러스 A개가 있죠? 그 12 플러스 A개 초콜릿 중에 3개를 꺼냈는데 그게 전부 다 아몬드만 뽑힌다니까 아몬드가 12개 있었죠? 12C3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아몬드만 3개 뽑힐 확률이 될 거고, 그것이 바로 요 28분의 11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것만 잘 계산하면 되거든요. 요것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게 28분의 11이면은 자 요 12C3부터 계산을 하면 12, 11, 10, 3, 2, 1이니까 3, 2, 6, 그래서 2 되니까 220이거든요. 얘가 220. 자 그러면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요 놈이 56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20으로 쭉쭉 약분이 되면서 28분의 11이 될 테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 560이니까 얼마 C3이 560이냐, 이게 포인트죠. 얼마 C3이 560이냐. 그래서 자 12 플러스 AC3 요거 그냥 써볼까요? 12 플러스 A, 그 다음에 뭐 11 플러스 A, 그 다음에 10 플러스 A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은 이게 560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3,2를 이쪽에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여기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요 세 개를 곱해가지고 요거 얼마죠? 계산하면 3,360인가요? 자 그럼 3,360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인데, 사실 여기 A 값이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하나씩 넣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뭐 5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5부터 집어넣으면 얘가 17이 되는데 3,360은 17의 배수 아니겠죠. 그러니까 5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4를 넣어볼까요? 4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15 곱하기 14인데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이게 240이죠. 240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은 2400에다가 240이 4개면은 960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네 3360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방정식으로 푼다기보다는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8번 문제입니다. 남자 3명, 여자 5명 중에서 4명의 청소 당번을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옳게 말한 사람은 여학생이 포함될 확률은 1이야. 이게 생각해보면 남자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4명의 청소 당번을 뽑게 되면 무조건 여학생이 1명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옥순이 말은 맞아요. 선생님이 그 나는 솔로를 좋아하시나 보네. 그죠? 옥순이 말은 맞아요. 그 다음에 광수는 남자 2명, 여자 2명이 될 확률은 7분의 4라 그랬는데 여기 쓰면 되겠죠? 8명 중에 4명의 당번을 뽑았는데 남자 2, 3C2, 여자 2, 5C2 해서 계산해보면 요거는 7분의 4가 아니라 7분의 3인가? 네, 다르게 나옵니다. 광수 말은 틀렸고요. 상철이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 그러면 요거 적어도 들어갔으니까 1 마이너스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요거는 1 마이너스 요게 84가 얼마였더라? 8765 431 그러면 4, 2, 8, 3, 2, 6이니까
70이네요. 70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요게 14분의 1이니까 빼면은 14분의 13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옥순과 상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 9개가 있어요. 그럼 일단 이제 눈에 보이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골랐는데 꺼내어 나온 숫자를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할 때, 그러니까 가령 내가 만약에 뭐 요런 공을 뽑고 요런 공을 뽑고 요런 공을 뽑았다면 이 3개를 작은 것부터 쭈루룩 나열하니까 237이라는 그런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어차피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9시 3이 분모에 깔릴 거고요. 자, 분자에 올라가는 거는 6의 배수가 되는 애들을 찾으면 되는데 6의 배수라고 하는 건 2의 배수이면서 and 3의 배수면 되죠. 그쵸?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런데 2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1의 자리 숫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방금 전처럼 2, 3, 7을 뽑았다면 얘는 무조건 2의 배수가 아니죠? 왜? 끝자리가 7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2의 배수는 마지막에 뽑는 공이 가장 큰 숫자, 내가 뽑은 세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무조건 짝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끝낼 수가 있고요. 3의 배수는 자, 일단 써놓을게요. 2의 배수가 될 조건은 가장 큰 수가 짝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조건 다 알죠, 여러분? 3의 배수 조건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들을 세어보면 되는데 일단 마지막 숫자가 2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숫자를 고정시켜 놓고 앞에 거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마지막 숫자를 2로 고정할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하죠. 우리가 3개의 공을 뽑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게 2일 순 없죠. 그러니까 2는 패스하고 4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끝 숫자가 4로 끝났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1, 2, 3 중에서 2개를 더 뽑는데 이 3개 뽑힌 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4니까 4보다 큰 3의 배수 6을 만들 수 있나요? 6 만들려면은 앞에 뽑은 2개의 합이 2가 돼야 되는데 2가 되게 뽑을 수는 없죠. 그럼 그 다음 3의 배수인 9를 만들 수 있나요? 9. 그럼 얘가 4니까 앞에 있는 애들 중에서 합이 5가 돼야 되겠죠? 2, 3, 4가 있겠네요. 이렇게 끝자리가 4인 경우가 2, 3, 4가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그쵸? 자, 그러면 끝자리를 그 다음 짝수인 6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6 자체가 3의 배수니까 내가 요 앞에 있는 숫자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2개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그쵸?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일단 1, 2가 있겠죠? 그러면 1, 2, 6 있을 거고 또 3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6이 되는 경우 1, 5 있겠죠? 1, 5, 1, 5, 6 있을 거고 자, 1, 5가 되면 2, 4도 될 테니까 2, 4, 6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이 6이 되는 건 다 끝났으니까 합이 9가 되는 경우 자, 앞에 있는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합이 9가 되는 경우 4, 5가 있네요. 그래서 4, 5, 6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으로 끝나는 것도 다 찾았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8로 끝나는 숫자로 가볼게요. 8로 끝나는 애들이 좀 많을 것 같죠? 자, 8에다가 2개의 숫자를 더 더해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요 중에 두 숫자를 뽑아서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합이 4가 돼야지 8과 합쳐가지고 12가 되니까요. 자, 그럼 합이 4가 되려면 1, 3이 있겠네요. 그럼 1, 3, 8 요게 가능할 거고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요게 끝이고요. 그러면 또 합이 7이 되는 경우 찾아보면 되겠죠? 7 더하기 8이 15니까 자,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1, 6도 있을 거고 1, 6, 8 또 2, 5도 있을 거고 2, 5, 8 또 3, 4도 있을 겁니다. 3, 4, 8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앞에 두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7 다음 또 3만큼 커지면 되니까 합이 10이 되는 경우. 자, 요 중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합이 10이 된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37이 있겠네요. 그죠? 37. 그러면 378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6도 있겠죠? 그러면 468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앞 두 개의 합이 10이었잖아요? 그럼 더 3만큼 커져가지고 합이 13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합이 13이 되는 경우 6, 7이 있겠습니다. 그럼 6, 7, 8까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끝났고요. 다 합쳐보면 12개입니다. 여기다가 12개를 이렇게 올려주면 9C3이 요게 84거든요. 그럼 84분의 12 약분하면 7분의 1,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4 이상 8 이하가 된다. 요 네 숫자의 합이. 그래가지고 앞에도 부등호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요런 그 해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풀 때 이 문자들이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x, y, z, w가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 그럼 우리 맨날 이렇게 하죠? x에서 1 뺀 것을 x 프라임 이런 식으로 다 프라임으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x 프라임 플러스 1 또 y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4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플러스 1을 넣어준다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 4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4로 세 군데 다 빼주시면 요거 가운데 요거 그리고 끝에는 요거 이렇게 되겠고요. 어차피 0 이상이다는 당연히 만족해요. 얘네 냈다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4를 빼야 되는데 안 뺐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좌측에 0 이상이다는 무엇을 넣든 다 만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0 이상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요 부분이고요. 자, 요거를 계산하는 좀 편리한 방법이 이런 게 있었죠? 자, 얘네 넷을 그대로 써주고 4 이하이다를 찾고 싶을 때 여기다 끝에 새로운 문자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합치면 딱 4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얘네 넷이 합쳐가지고 3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1 되는 거고 얘네가 합쳐 3이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다 합쳐가지고 2다 그러면 얘가 2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 넷이 더해서 4 이하가 될 때 그럼 4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결국 요거는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 해 개수와 같기 때문에 OH4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C4가 되겠네요. 8C4 그러면 8, 7, 6, 5, 4, 3, 2, 1 그러면 4, 2, 8, 3, 2, 6이니까 70까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딱 보면 1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여기 256이 나왔는데 256이 16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눈치를 딱 채야죠. 17을 그러면 1 더하기 16으로 보자. 그럼 요거의 20제곱을 전개시킨다 그러면 이항 정리로 20C 0 플러스 20C 1의 16 플러스 20C 2의 1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텐데 우리는 256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 뒤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미 256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은 25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요거 자체가 256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25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보다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256을 충분히 갖고 있는 더 큰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 뒤로는 나머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두 항만 계산해서 얘네 둘을 합친 값을 256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시면 그게 곧 이 문제의 답이 돼요. 그럼 1 더하기 요거 320이니까 321이거든요. 그럼 321을 256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들어갈 거고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면 44에 21이니까 65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x, y제곱이 900이다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의 순서 쌍중. 근데 사실 이제 여기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곱해가지고 900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자연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0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y를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여기다 써볼까요? y, x 이렇게 써보면 y 값을 우리가 하나 정하면 x는 자동으로 나머지를 다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숫자들부터 정해볼 건데, 일단 가장 먼저 y가 1일 수가 있겠죠. y가 1이면 이 900이라는 숫자가 지금 얘가 1이면 x가 900이 돼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y를 2라고 생각을 하면 y에는 기본적으로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y가 2면 2제곱이 y제곱이 되는 거죠. 요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이 통째로 x가 되는 거니까 x는 15의 제곱 2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y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또 뭐가 있을까? 자, 여기 3의 제곱도 있으니까 내가 y를 3이라고 놓게 되면, 자, 그럼 이제 y제곱이 3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요거랑 요거를 x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y가 그러면 4가 될 수 있을까? y는 4가 될 수 없습니다. y는 무언가의 제곱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y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찾은 것들과 그 다음 5 보이네요. y에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y제곱이 5제곱과 같아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x가 됩니다. 그러면 3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값이 뭐가 될 수 있느냐 보세요. 그 다음 y값이 요게 될 수 있어요. 요렇게 y에 얼마를 넣어주면 6을 넣어주면, 그쵸? 그럼 얘네들이 합쳐서 6제곱이기 때문에 y값이 6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x는 5제곱이니까 25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6을 생각해냈다면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죠. 요렇게 15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요것도 가능하죠. 요렇게. 그쵸? 요걸 먼저 쓸게요. 자, 이렇게 둘이 곱한 게 y제곱이다 그러면 y를 1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요 나머지 거가 9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썼던 것처럼 y제곱이 요 부분이 된다면 그러니까 y제곱이 요거니까 y는 15가 될 거고, 그럼 그때 x는 나머지 부분이니까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y제곱이 이거 다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y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이 될 거고, 그러면 x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이고요. 그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골랐을 때 x 플러스 y가 100보다 큰 경우, 하나, 둘, 셋, 끝났죠. 그쵸? 전체 8개 중에서 3개만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답은 8분의 3,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A 학교와 B 학교 학생들의 그 국어 선택 과목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게요. A 학교, B 학교. 그래서 어떤 애들은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는데, A 학교 애들 중에서는 40%가 화작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화작이 40%면 나머지가 60%가 언매란 얘기죠. 그러면 화작과 언매의 그 비중이 40%대 60%니까 간단히 말하면 2대 3의 비율입니다. A 학교에서의 화작과 언매의 비율이 2대 3 비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2대 3 비율이면 2A, 3A 하면 2A가 A 학교에서 화작을 선택한 학생 수가 되는 거고, 3A가 언매를 선택한 학생 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B 학교 같은 경우는 80%가 언매를 택했어요. 80%가 이걸 택했으니까 20%만 화작을 택한 거죠. 그럼 화작과 언매의 비중이 20대 80, 2대 8,
간단히 1대 4가 됩니다. 그래서 B 학교에서는 화작을 택한 애들을 1B, 언매를 택한 애들을 4B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두 학교 전체 학생 중 지금 보시면 A 학교는 전체 학생이 2A, 3A 더해가서 합계가 5A죠. 합계가 5A고 B 학교는 합계가 5B입니다. 그러니까 A 학교, B 학교를 합쳤을 때 전체 인원수는 5A 플러스 5B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 그러면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럼 2A 플러스 B 얘네들이 전체의 3분의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게 3분의 1과 같다. 그죠? 요런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라는 비례상수와 B라는 비례상수의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자로 곱하면 되죠? 요렇게 곱해버리고 요렇게 곱해버리면 6A 플러스 3B가 5A 플러스 5B랑 같으니까 A끼리 모아주고 B끼리 모아주면 A는 2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2B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요 A 자리에다가 2B를 넣을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4B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얘도 A 자리에 2B를 넣으면 얘는 6B야. 그러면 전체 여기 A 학교의 전체 인원수 요 A에도 2B를 넣으니까 여기는 10B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데 A, B 두 학교 학생 중 한 학생이 언매를 택했을 때 조건 방률이죠? P 언매 이랬을 때 그 학생이 B 학교 학생일 요 확률을 구하는 거고, 자 그럼 요거는 P 대신 N 써도 되죠? N 언매 분의 N B 학교 교집합 언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언매를 택한 전체 학생 수가 요렇게니까 6B와 4B를 더해서 10B가 될 거고요. 그 중에 B 학교에서 언매를 택한 애들 그러면 4B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간단히 하면 5분의 2,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10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에 한 단, 두 단 또는 세 단씩 올라가지고 맨 위에 단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1단, 2단, 3단을 한 번 이상씩 반드시 사용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무조건 1단, 2단, 3단을 한 번씩은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합이 이미 6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자 1단, 2단, 3단을 이미 한 번씩 넣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뒤에 추가되는 숫자들이 합쳐서 4단을 만들면 되죠. 그럼 합쳐가지고 10단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미 1단, 2단, 3단을 한 번씩은 넣어놨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자유롭게 조합을 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조합을 해서 4단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제일 편한 방법은 3단, 1단 하면 4단 되겠죠. 그죠? 또 4단을 만들 수 있는 방법 2단, 2단 이렇게 해도 4단을 만들 수 있고요. 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2단, 1단, 1단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뭐 이 계단을 오르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합쳐가지고 4단만 되면 되잖아요. 자, 또는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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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요것이 합쳐서 4단을 조합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1, 2, 3단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요런 경우는 뭐냐면 한 칸을 올라가는 거를 2번, 두 칸을 올라가는 걸 1번, 세 칸을 올라가는 걸 2번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1, 2개, 2 하나, 3 2개 이걸 순서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단 올라가면 되니까 가령 예를 들면 1, 2, 3, 3, 1 요 순서대로 그냥 배열이 됐다면 처음에 한 단, 그 다음에 두 단, 그 다음에 세 단, 한 번 더 세 단, 그 다음에 1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0단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5개를 배열을 하는데 1이 2개, 3이 2개니까 2팩이 되겠습니다. 30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요렇게 5개를 배열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겹치는 게 이 3개가 겹치죠.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20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배열해야 될 숫자가 6개로 늘었고요. 6개 중에 1이 3개, 2가 2개 있어요.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은 6팩 나누기 3팩 2팩. 그래서 요거는 60까지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7개를 배열하는 거죠. 7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게 5개. 그럼 7팩 나누기 5팩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4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 더하면은 요거 해가지고 110이고 요까지 하면은 152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25번 문제입니다. 이 시험지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쓸 수 있을까? 자, 일단 선생님이 찾은 최적의 방법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x라는 집합이 1, 2, 4, 8, 16 다 2의 거듭 제곱들이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fx분의 x의 값이 양의 정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런 얘기네요. 내가 1, 2, 4, 8, 16에서 1, 2, 4, 8, 16으로 쏘는데 자, fx분의 x가 양의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fx가 x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fx가 x의 약수. 그러니까 1은 1한테밖에 못 쏴요. 근데 2는 2의 약수인 2한테도 쏠 수 있고 1한테도 쏠 수 있다. 그죠? 4는 4한테, 2한테, 1한테 이런 느낌이니까 8은 이렇게 넷한테 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라인이랑 그 위에 있는 것들한테 다 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냐? 이건 쉽죠. 가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요거는 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권이 한 가지. 얘는 둘한테 쏠 수 있는 거니까 2가지. 얘는 3가지, 얘는 4가지, 얘는 5가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5 팩토리얼 120가지만큼 있어요. 이걸 왜 그렸는지 알겠죠? 이제 여기에서 나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을 빼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보기에 보면 88부터 92까지니까 120에 그래도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구하면 좀 빠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자, 근데 요 조건을 우리가 1, 2, 4, 8, 16으로 가져가면은 숫자 쓰기도 귀찮고 생각하는 것도 한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2, 4, 8, 16에서 1, 2, 4, 8, 16으로 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0, 1, 2, 3, 4에서 0, 1, 2, 3, 4로 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가 1을 대체하는 거예요. 2의 0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2의 1제곱이니까 1로 대체시킨 거고요. 4는 2의 제곱이고 이건 2의 세제곱이고 이건 2의 4제곱이니까 각각 2, 3, 4로 다 대체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F1부터 F16까지 다 곱한 것이 2의 6제곱이다. 이것도 요렇게 바꾸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똑같이 요걸 이제 여기서 요로 가는 F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요 조건을 F1 더하기 아니죠. F0으로 써야 되겠죠? 0부터 4까지로 바꿨으니까 F0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요게 6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생각해보면 요 대체된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의 2의 지수들이잖아요. 2의 지수들이니까 요것들을 다 곱했다라고 한다면 2의 지수들이 덧셈이 되겠죠. 그죠? 이 덧셈이 돼가지고 그게 2의 6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지수가 6 이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똑같이 f라는 함수를 쓰는 게 조금 거슬린다면 그냥 뭐 g라는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근데 얘네들도 조건은 똑같아요. 0은 0한테밖에 못 쏩니다. 무조건. 아까 1이 1한테밖에 못 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은 1한테도 쏠 수 있고 0한테도 쏠 수 있고. 그죠? 2는 2한테도 1한테도 0한테도 쏠 수 있고.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요게 6 이하가 되는 것을 골라라 하면 아까 살짝 생각해 본 것처럼 꽤 많아요, 개수가.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반대인 F0부터 F4까지 더하는 게 7 이상이 되는 경우들을 찾아볼 겁니다. 7 이상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한 방에 촥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밑에다가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F0은 0한테밖에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F0은 무조건 0입니다. 그 다음에 F1은요 0한테도 쏠 수 있고 1한테도 쏠 수 있죠. 그러니까 1 또는 0한테 쏠 수 있고요. F2는 선택권이 세 가지죠. 2, 1, 0이고요. F3은 3, 2, 1, 0입니다. F4는 당연히 4, 3, 2, 1, 0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숫자들은 각각이 쏠 수 있는 가장 큰 값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애한테 화살표를 쐈다면 그거는 걔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값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줄은 뭐냐? 예를 들어 F4가 3이다. 그러니까 4가 3한테 쐈다라고 하는 건 4가 쏠 수 있는 최대값에 비해 1만큼 작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최대값에서 마이너스 1 된 값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대값에서 마이너스 2가 된 값들이다. 그쵸? 그리고 요거는 최대값에서 마이너스 3이 된 값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최대값에서 마이너스 4가 된 값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네들의 합이 7 이상이 되는 경우를 찾고 있는데 제일 찾기 쉬운 거는 얘네들의 합이 최대값인 1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모든 애들이 다 자기가 쏠 수 있는 최대 값한테 화살표를 날린다면 0, 1, 2, 3, 4가 돼가지고 합이 10이 되죠. 그쵸? 따라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모두 다 자기의 최대값한테 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합이 9가 되는 경우, 합이 8이 되는 경우, 합이 7이 되는 경우 요거를 찾을 겁니다. 요거 찾아가지고 아까 구해놓은 전체 120에서 빼면 그게 답이니까요. 자, 그럼 합이 9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런 거죠. 얘네들 중에서 딱 한 놈만 아랫줄을 고른 거예요. 맞죠? F0부터 F4까지가 만약에 다 위에 줄만 고르면 최대값이니까 10되잖아요, 합이. 그죠? 그러면 딱 한 놈만 요 밑에 있는 요 마이너스 1줄을 택한 건데 마이너스 1줄은 얘는 택할 수가 없죠. 얘는 무조건 0한테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줄을 얘네 넷 중에 누군가 하나가 택한 겁니다. 그게 누군지를 고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2를 골랐다. 그러면 얘는 0 된 거고 얘는 1 된 거고 얘만 마이너스 1줄을 쏜 겁니다. 얘는 얘 쏜 거고 얘는 얘 쏜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합쳐보면 9 나오죠. 그죠?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줄을 쏠 애가 누구냐를 얘네 넷 중에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이 8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딴 애들은 다 최대를 썼는데 딱 한 놈만 마이너스 2줄을 쏜 겁니다. 그럼 합이 8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2줄을 쏠 수 있는 애들은 요 셋밖에 없잖아요. 셋밖에.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줄을 쏜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내가 F3을 골랐다면 F3은 자기의 마이너스 2줄 여기다 쏜 거예요. 여기다 쏘고 나머지는 다 최대를 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합이 8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를 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되겠고요. 또 있죠, 가능성이.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자, 마이너스 2줄을 쏜 애는 없는데, 마이너스 1줄을 둘이 쏠 수도 있죠. 그쵸? 예를 들면, 내가,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을 골라가지고 요 둘이 마이너스 1주를 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얘 쏘고 여기에 얘 쏘고 나머지는 자기의 최대를 쏘고 요렇게 쏴주면 또 더한 게 8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주를 쏠 수 있는 애들은 넷인데 넷 중에 둘이서 쐈으니까 넷 중에 둘을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 더하기 6해서 9가지. 자, 이제 요것만 찾으면 돼요. 합이 7 되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약간 이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그럼 7이 되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경우는 그냥 속편하게 한 놈이 마이너스 3주를 쏴버리면 되죠. 나머지 다 최대 쏘고 한 놈이 마이너스 3주를 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주를 쏠 수 있는 거는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을 골라서 마이너스 3주를 쏘게 하면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또는 이제 한 놈이 요 줄을 쏘고 한 놈이 요 줄을 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하나 발생하고 마이너스 2가 하나 발생해서 합이 7이 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마이너스 1을 쏠 수 있는 애가 요거 4개 중에 하나니까 넷 중에 하나 골라서 4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주를 쏠 수 있는 애는 요렇게 3개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3가지. 그럼 넷 고르고 셋 고르니까 4 곱하기 3이네 라고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쵸? 왜? 뭐 예를 들어 요거랑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F2라는 녀석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선택한 4가지와 여기서 선택한 3가지가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기 12가지 중에 중복되는 경우는 지금 본 것처럼 요렇게 둘이 선택되거나 요렇게 둘 아니면 요렇게 둘 이렇게 3가지 경우만이 중복되죠. 그래서 여기서 3을 다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12, 9, 11이 되겠네요. 그죠? 11. 잠시만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죠. 합이 7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합이 7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주를 세 놈이 택하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주를 세 놈이 택하면 돼요. 그래서 요 F1부터 F4까지 넷 중에서 셋이서 마이너스 1줄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C3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4C3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자, 2가지 요게 9가지 요게 4가지니까 합치면 15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요거 하면은 얼마인가요? 29가지가 됩니다. 얘네들을 다 합쳐서 29가지.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120가지 중에 29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힌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똑같은 상자 2개와 다른 상자 1개에 모두 나누어 담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파란색 상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상자가 2개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다르다라고 구분되는 상자가 하나 있고요. 구분할 수 없는 상자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 상자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공을 담아야 한대요. 자, 그럼 우리는 요 다른 상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다른 상자에 공이 하나가 들어가거나 혹은 2개가 들어가거나 혹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다른 상자에 공이 몇 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눌 거고 그때 같은 상자에 나머지 공을 넣는 방법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의 개수만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상자에 공이 하나 들어간다. 다른 상자에 공이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상자에 공이 1개 혹은 다른 상자에 공이 2개 다른 상자에 공이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상자에 공이 하나 들어간 경우에는요. 일단 여기에 들어갈 공을 하나 뽑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갈 이 1개의 공을 뽑는 것이 5가지가 있을 겁니다. 1부터 5까지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은 상자 가령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5번 공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5번 공.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은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인데 이 4개의 공을 똑같이 생긴 두 상자에다가 나눠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분할입니다. 분할. 그냥 두 조로 쪼개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얘네를 두 조로 쪼갤 때 한 조가 빵이 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상자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얘네를 두 조로 분할하는 방법은 3개 하나로 분할하거나 2개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서로 다른 4개를 3개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은 자, 3개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고 곱하기 1개 중에 1개 뽑고 플러스 자, 2개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4개 중에 2개를 뽑아주고 남은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자, 분할의 포인트는 이렇게 개수가 똑같을 때 2팩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죠? 개수가 똑같은 조가 2개 있으니까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이렇고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자면 그럼 요렇게 나뉘거나 아니면 요렇게 나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3개로 나누는 방법은 하나가 될 게 누구냐 이것만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 3개로 나누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요것을 계산한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2개 2개로 나뉘는 방법은 자, 2개 2개로 나뉘는 방법은 1, 2가 같은 조가 되면 자동으로 3, 4가 같은 조가 되는 거니까 1, 2가 같은 조인 경우 1, 3이 같은 조인 경우 1, 4가 같은 조인 경우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요게 그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자에 공을 하나 넣는 경우에는 다른 상자에 들어갈 공을 택하는 게 5가지, 그때 같은 상자에 들어갈 공을 택하는 것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 7, 35. 자, 플러스. 그럼 다른 상자에 공을 2개를 넣는다.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갈 2개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5개의 공 중에 2개를 고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4번 공까지 여기다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나한테 남은 공이 1, 2, 3이죠. 그러면 같은 상자에 넣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하나랑 2개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누가 혼자 들어갈래? 이것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1이 혼자 들어갈래? 2가 혼자 들어갈래? 3이 혼자 들어갈래? 그래서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자에 2개를 넣는 경우에는 OC2가 10가지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상자에다가 3개를 넣는 경우 다른 상자에 3개를 넣는다 그러면 5개 중에 일단 3개를 뽑아줘야 되겠죠. 그럼 뭐 3까지 여기다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같은 상자에다 집어넣는 경우는 깔끔하죠. 1이 한쪽으로 들어가고 2가 한쪽으로 들어가고 하지만 두 상자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든 똑같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러면 OC3 10 곱하기 1 해가지고 10 될 거고요. 다 계산해보면 7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